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민영화의 빌드업을 쌓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법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자 감세 비판해봤자 그럼 하지 말란 거냐, 문재인 정부는 징벌 과세하지 않았냐, 이런 황당한 소리를 또 내뱉었는데요.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세금은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결국에 하는 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인하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바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에 많은 시민들은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게 징벌이라니, 그럼 공평하게 돈을 벌게 하던가, 이런 비판을 하는 거고요. 부자 감세하지 말고 월급쟁이 서민들 감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지금 민생 위기의 징후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저런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부자 감세 지적에 서민들의 더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명박 시즌2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도 경제와 서민을 살리는 세금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감세 정책을 내세웠죠. 세금을 낮춰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난다고 계속 강조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노무현 정부 계층별 세금 증가율을 보면 상위 20%가 높았는데, 이명박 정부 계층별 세금 증가율을 보면 하위 20에서 40이 가장 높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부자 퍼주기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 정책이란 비판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미국, 영국 사례를 배워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었는데, 평소엔 틈만 나면 미국 타령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긴 또 못 본 척하죠. 서민에게 70% 돌아간다던 감세 혜택, 실제로는 대기업과 부자가 60% 가져갔다는 지적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나왔었고요. 지금 똑같은 길을 윤석열 정부가 걸어가려고 하니 이재명 의원이 비상경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가가 10년 만에 최고치고 글로벌 곡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고 물가, 금리, 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삼고 현상도 지속 중이라는 거죠. 이에 거국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건데, 대통령은 오히려 민간에 맡겨야 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비판한 겁니다. 재벌 법인세 감면으로 양극화 심화시킬 게 아니라 유류세 감면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물가를 잡아야 될 때라는 거죠. 민생 위기에는 여야가 없다는 거고요.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합심 협력을 할 때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해당되는 얘기라고 보는 거고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명박근혜 실패 정책의 재탕이라며 위기의식이 없다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 시점에 해법이 부자 감세 규제 완화냐며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고요.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 세계 경제는 블록화되고 에너지 전환, 식량의 무기화, 공급망 충격, 급격한 인플레 등 경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낡은 정책으로 재활용하는 건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요. 법인세 인하의 수혜자는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삼성전자 등 100여 개 남짓의 대기업들이고, 보유세 감면 혜택 역시 다주택자에게 집중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간에 맡기겠다, 시장에서 경쟁시키겠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용호 의원 또한 MB 시즌2이자 박근혜 정부 줄푸세의 화려한 복귀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사내 유보금은 519조 원으로 늘었지만 투자는 0.2% 감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번 발표된 정책엔 그런 게 전혀 안 보였던 거고요. 이인영 의원 또한 철진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실제로 윤석열 인수위원회 때부터 이명박 정부 출신의 주요 인사들이 요직을 꿰차며 일찍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벌써부터 그냥 빼다 박은 듯이 이명박 시즌2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외로도 김건희 논란 등 황당한 행보들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지지도가 급락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인데요. 지난주 11.3% 차이였던 양당 간 격차가 국민의힘 지지율 급락으로 2.5% 차이로 크게 줄어든 거죠. 보시다시피 49.1에서 42.8로 폭락을 한 건데요. 민주당은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르게 내부를 재정비하고 다시 유능한 선명 야당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여기에 저도 힘을 계속 보탤 예정이고요. 한동훈 장관도 계속해서 오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중대범죄 수사를 보복이라 하면 국민들이 동의 안 할 거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일부 언론에선 차기 주자로 몸집을 키웠다고 띄워주고 있습니다. 새바람, 수평적 행보에 차기 대권 주자 발돋움, 이렇게 띄워주는 것 자체가 황당한데 더 웃긴 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바로 차기 대권 주자 얘기 나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5년을 못 채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의 단독 보도가 최근 나왔는데요. 한동훈 일가 스펙 공동체 의혹 관련해서 연세대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동훈 조카와 공저 논문을 쓴 연세대 모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예비조사에 착수한다는 건데요. 6월 26일 전에는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오는 7월 26일 전에 예비조사 결과를 연구윤리진실성위에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동훈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입장문을 올려 화제가 됐던 미주맘이란 단체에서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고요. 이에 대해서도 조국 일가와 동일잣대 동일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세대 내부에서 알아서 눈치 보고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고 추가적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